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에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경주가 영하권에서 출발했고요. 그 외 지역들도 영상 1도로 추웠습니다. 이 낮 동안에는 가을볕에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14도가 예상되면서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대기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차가워진 공기에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후 낮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경북 동해안 전역이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포근하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성 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인 맥스터의 확장 여부를 논의하는 경주시 지역 실행기구 출범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사능 사고 시 영향권에 있는 포항시와 울산 북구 주민까지 포함해 지역 실행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경주시가 월성 원전의 고준위 핵 폐기물 맥스터 건설 여부를 논의하는 지역 실행기구를 21일 출범합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졸속으로 짜여진 실행기구 출범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맥스터 건설을 위한 지역 실행기구 출범을 중단하라! 원전 소재 5개 지역 중 경주시가 유일하게 실행기구를 출범하려는 것은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관세를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는 중인데 다른 지역 실행기구에 응한 지역이 없습니다. 경주만 유일하게 응해갖고 출범식을 갖는다는 게 너무 기가 찬 게. 또 지역 원전 인근 주민과 사고 피해 반경을 고려해 울산 북구와 포항 시민까지 확대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론화 임원 선출하는 데서는 우리 이주대책 임원도 한 사람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지역 주민에 가장 활동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 저희까지 전부 짜맞추 시기를 하고 지금 마음 많은 사람을 잡아야 해가지고 공론화 임원을 시킵니까? 또한 시민단체는 경주시가 세입을 늘리기 위한 편법을 쓰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지역자원 신설세를 받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안전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지역 실행기구는 주민의 안전이 아니라 지금 돈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실행기구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편 경주시 간포읍 주민자치위원회 등 원전 지역 단체들은 잇따라 플래카드를 내걸고 지역 실행기구 출범과 별도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맥스터 운영 허가에 대해 조속히 심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어민들이 동해 연안에도 소형 선망 조업 금지 구역을 설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경남과 전라도 선적의 소형 선망 어선들이 동해 연안 1마일 전방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청어 등 자원 고갈과 어구 훼손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 경기도를 비롯해 충남과 전북, 제주 해역에서는 소형 선망 조업 금지 구역을 설정했지만 경북 연안에는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 수도 검침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민간 위탁을 받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사실상의 해고인 계약 해지를 당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포항시가 최근 수도 검침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일과 관련해 법원이 전국 첫 사례로 수도 검침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부당 해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 수도 검침원들은 1인당 1,700, 800가구씩을 맡아
계량기를 일일이 확인하고 고지서를 배부하는 일을 합니다. 상시 업무량이 적지 않은 데다 계획에 물리거나 문이 잠겨 재방문하는 등 말 못할 고충도 큽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지난 2003년부터 이들을 기존 기능직 공무원에서 민간 위탁을 받는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고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은커녕 업무 중에 다쳐도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10년 이상 근속해도 퇴직금조차 없습니다. 정말 일은 힘들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너무나 최저임금보다는 못하게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다 포항시가 2년 전 수도 검침원 1명을 사실상의 해고인 계약 해지하자 검침원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포항시가 업무를 지휘 감독한 점 등에 밀어 수도 검침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포항시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최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포항시는 복직 등 근로자 지위 인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까지 상급법원에 항소했는데 노조 측은 시민 세금을 낭비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포항시가 인력 충원도 없이 퇴직자의 업무를 나머지 검침원들에게 가중시키려고 하면서 계약 해지를 들먹이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포항시가 패소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됐습니다. 이 결과를 포항시는 하루속히 인정하고 나머지 전체 인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포항시는 상급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으로 복직과 근로계약 체결 등 후속 조치를 당장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노무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또 자문을 다 구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2심 소송이라 크는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기타 거기에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현재 수도 검침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에서 처음으로 수도 검침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 사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포항시의 행보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울진군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7% 늘어난 6,23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 회계는 4,326억 원으로 올해보다 15.8% 늘어난 반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 특별 회계는 1,904억 원으로 8.8% 줄었습니다. 한편 울진군 의회는 어제 정례회를 열고 다음 달 19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친박, 영남, 중진이 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정작 쇄신의 걸림돌이라는 소리를 듣는 대구 경북 한국당 의원들은 쇄신에는 공감하지만 나 때문은 아니다라며 남의 불구경하는 듯합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한국당 현역 의원 가운데 곽상도 의원 1명만 조건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일정한 쇄신안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당에서 잘 만들어내서 그런 내용이 이제 합당하면 저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은 합니다. 한국당 쇄신의 가장 큰 걸림돌로 영남권, 친박, 중진 의원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해당되는 대구 경북은 걸림돌 지역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영남의 안전한 지역에서 이렇게 중진들이 물러난다 하는 거는 당의 이미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아주 큰 계기가 되는 거죠. 걸림돌을 걷어치우겠다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반성과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고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겠다는 욕심뿐이라는 소리도 나옵니다. 누군가가 하면서 내 못 안 할 테니까 다 같이 하지 말자 이래야 되는데 내 못 하지 안 하게 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내가 이걸 갖고 있는 걸 왜 던져 이런 생각이 있죠 지금. 대구 경북 한국당 의원들은 불출마 여부는 개인과 지역 여론, 공천 룰에 따라야 한다. 선수가 물갈이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궁색한 핑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당 3선의 김세연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도 당내 중진을 내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깎아내리는 분위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대구 출마를 포기한 것은
대구 경북 한국당 의원들이 당 쇄신에 선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올 들어 경북의 인구 순 유출은 5,600여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포항이 가장 많은 2,000명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대구 경북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경북은 2분기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5,600여 명이 순 유출됐습니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1분기에 780여 명, 2, 3분기에도 600여 명씩 모두 2,040여 명이 빠져나갔고 경주는 700여 명, 영덕은 260여 명, 울진은 360여 명, 울릉은 70여 명이 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에 적지 않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렵게 유치한 기업들이 일찍 부도나는 바람에 날린 보조금이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경산질량공단의 LED 조명 제조업체. 지난 2017년 부도 처리돼 현재 공장을 매각하기 위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기업이 부도 처리되는 바람에 보조금 4억 1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업체 외에도 상주, 구미의 제조업체도 경상북도로부터 입지시설 보조금을 받고 공장 가동을 시작했지만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모두 부도 처리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모두 46억 2,200만 원의 보조금을 날렸습니다. 법원에 저희들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전부 다 요구를 했는데 후순위 채권을 해가지고 배당 자체가 우리는 안 들어오거든요. 경상북도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40여 건 200억 원 규모의 입지시설 보조금을 기업들에 지급해 손실률은 23%에 이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조례를 개정해 저당권, 가등기, 이행보증증권 같은 보조금 환수 수단을 마련했지만 문제는 사후 관리 의지입니다. 법이든 조례든 그런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그 규정대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외에 다른 어떤 부분들도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기업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 투자 유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심의 과정은 물론 선정 이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북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 509명의 명단을 경상북도 홈페이지와 위텍스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예천군에 사는 김두환으로 지방소득세 6억 3천만 원을 내지 않고 있고 법인은 경산에 주소를 둔 보성개발로 취득세 7억 8천만 원을 미납했습니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명단 공개자 숫자는 2019년 현재 2,660명입니다. 경기 침체로 문 닫은 공장을 돌아다니며 전선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리 전선이 꽤 비싼 값에 팔리다 보니 이런 범행이 계속되는 건데요. 올 들어 발생한 전선 절도만 전국적으로 100건이 넘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9월 23일 포항의 한 마을. 밤 12시가 다 된 시각, 공장 옆 비포장도로로 차량 한 대가 진입합니다. 50대 남성 3명이 전선을 훔치기 위해 폐업한 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들은 배전반에서 공장으로 연결되는 전선을 모두 잘라 훔쳐갔습니다. 범행은 주로 이렇게 가동이 중지돼 전기가 끊긴 공장에서 이뤄졌습니다. 경기 침체 속 폐업한 공장들이 주 타깃으로 이들은 지난 석 달간 포항과 경주 지역 11개 업체를 돌며 전선 5,680kg을 훔쳤습니다. 주로 밤중에 사람이 없는 폐공장을 노려 총 2,5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도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가동 중인 공장을 폐업한 것으로 착각해 전선을 자르다 감전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50대 주범을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폐업한 공장뿐 아니라 인적 드문 농촌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구리전선이 킬로그램당 4, 5천 원의 비싼 값에 팔리다 보니 올 들어 발생한 전선 절도만 전국적으로 100여 건에 이릅니다. 겨울철이라 이럴 때는 전기를 잘 안 쓰니까 그런 쪽을 보고 걷어가지고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전은 전선 도난 감지기를 설치하고 신고 포상제도 운영하고 있지만 전선 절도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5일 경주 형산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 검사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출지에서 반경 10km 이내 가금의 이동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매일 검출 지역 주변 도로와 진출입로는 계속 소독합니다. 연말 연시 이웃 사랑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경북의 올해 목표액은 154억 6천만 원입니다. 성나기 기자입니다. 연말 연시 모금 활동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경북 도청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의 손길이 더해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온도탑. 첫날부터 대구은행 등 기업 3곳이 사원을 전달하면서 온도계 눈금이 올라갔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탓에 올해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 모금 실적과 같은 154억 6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성금이 1억 5천만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은 1도씩 올라가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금회를 하는 이유는 한두 푼 조그만씩 모아가지고도 전 어려운 이웃 경상북도에서 전체에 좀 쓰려고. 지난 20년간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북은 올해도 자신감을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성과가 좋았는데 금년도는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도민 여러분께서도 예년처럼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부는 ARS를 이용하거나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쌀 등 물품 기부도 가능합니다. 내년 1월까지 73일간의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지역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포항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중 폐렴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종 중인 23가 폐렴구균 백신은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에 대한 예방 효과가 50에서 80%에 달하며 각종 합병증까지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65세가 되는 1954년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접종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남북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포항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최근 아이 돌봄이 250여 명을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 4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한 대책의 일환으로 검사를 통해 아이 돌보미의 적응 수행 능력과 성격 특성을 이해하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 보다 높은 질의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는 모든 가정이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 돌보미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시아 국가의 해양 수산 분야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는 AMFUF 2020 총회 개최지로 경주가 선정됐습니다. AMFUF 2020 정기총회 및 주요 학술 행사는 내년 7월 경주에서 열고 테크니컬 투어는 울릉도 독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AMFUF에는 현재 13개국 27개 해양수산대학과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 해기사의 절반 이상을 이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여행 패턴 변화에 대응하고 숙박업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숙박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내용은 숙박업의 형태와 침구류 세탁 실태, 안전시설 구비 등 일반 현행에서부터 내년 모텔의 소형 호텔 전환 시행을 앞두고 시설 개보수로 참여 수요도 확인합니다. 오늘은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경주가 영하권에서 출발했고요. 그 외 지역들도 영상 1도로 추웠습니다. 이 낮 동안에는 가을볕에 10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14도가 예상되면서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대기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차가워진 공기에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후 낮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경북 동해안 전역이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포근하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